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과 살고 싶은 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고 싶은 집의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집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까요? 한국에서는 방을 구할 때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방을 구하는 앱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같이 볼까요? 요새 운동 못한 지 오래됐는데 헬스장 갈까? 우리 집이 바로 헬스장. 직방에는 거실 넓은 집이 있다. 직방에서 찾아보세요. 직방. 네, 여러분의 집은 거실이 넓어요? 아니면 좁아요? 이렇게 원하는 집의 상태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하기 전에 형용사를 먼저 복습해 볼까요? 전에 배웠던 형용사들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짜잔! 조금 전에 봤던 형용사죠. 넓다. 반대말은 좁다. 높다. 낮다. 밝다. 어둡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요. 멀다. 가깝다.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넓어요. 좁아요. 높아요. 낮아요. 밝아요. 어두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다음, 어떻게 말할까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작다와 적다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작다는 크다의 반대말, 적다는 많다의 반대말입니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깨끗하다, 더럽다. 커요, 작아요, 많아요, 적어요, 배고파요, 배불러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이 크다, 집이 작다, 방이 넓다, 방이 좁다, 방이 밝다, 방이 어둡다, 창문이 크다, 창문이 작다, 마당이 있다, 마당이 없다, 시설이 좋다, 시설이 나쁘다. 방금 공부했던 형용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이 크다, 작다, 방이 넓다, 좁다, 방이 밝다, 어둡다, 창문이 크다, 작다, 마당이 있다, 없다, 시설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이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투이 씨가 새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대화 2. 와, 집이 정말 좋네요. 투이 씨도 새 집이 마음에 들지요? 네, 마음에 들어요. 특히 마당이 넓어서 참 좋아요. 그러네요. 저도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방이 크거나 시설이 좋은 집만 찾았어요. 그런데 이 집을 보고 마당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정했어요. 이사를 잘한 것 같아요. 잘 들었어요? 투이 씨는 새 집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 해요. 특히 마당이 있어서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와, 집이 정말 좋네요. 투이 씨도 새 집이 마음에 들지요? 네, 마음에 들어요. 특히 마당이 넓어서 참 좋아요.
그러네요. 저도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방이 크거나 시설이 좋은 집만 찾았어요. 그런데 이 집을 보고 마당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정했어요. 이사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집에도 마당이 있어요? 선생님도 주로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로라, 여러분이 트윗입니다. 와, 집이 정말 좋네요. 트윗 씨도 새 집이 마음에 들지요? 그러네요. 저도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긴 문장이네요. 이사를 잘한 것 같아요. 모두 잘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투이 씨가 집의 조건, 상태를 말할 때 처음에는 방이 크거나 시설이 좋은 집만 찾았어요. 이렇게 거나를 사용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문법에 대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거나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앞에 것이나 뒤에 것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에 공부했던 문법과 비슷하죠? 우리가 세종한국어 3, 2과에서 명사, 명사 두 개의 명사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나를 사용하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커피나 주스, 하나, 둘, 셋, 커피! 이렇게 여러분과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게임도 했었습니다. 커피나 주스를 마셔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다, 주스를 마시다 이렇게 동사가 오면 이나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거나 주스를 마셔요.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김밥이나 라면. 이번에는 받침이 있어서 이나를 썼는데요. 거나는 받침이 없든지 받침이 있든지 모두 거나를 사용합니다. 마시거나 먹거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김밥이나 라면을 먹어요. 김밥을 먹다, 라면을 먹다. 김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어요. 어렵지 않지요? 다음, 원룸이나 하숙집에 살아요. 원룸에 살거나 하숙집에 살아요. 이제 건화가 들어있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크다, 크거나, 보다, 보거나. 잘 들어보세요. 어떤 방을 찾으세요? 창문이 크거나 방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어요. 모두 알겠어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를 읽어볼까요? 교통이 편리하다. 밖에서 사 먹다. 시설이 좋다.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 1번. 어떤 집을 찾으세요? 아마 부동산에 온 것 같은데요. 손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시설이 좋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다. 두 문장을 연결해서 시설이 좋거나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좋겠어요. 2번.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마크 씨, 왜 집을 옮기려고 해요? 학교 다니기 불편해서요?
네. 뭐가 오면 좋을까요? 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교에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교통이 편리하거나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싶지요? 3번, 4번. 유키 씨가 사는 기숙사에서는 요리를 못하지요? 네, 그래서 저는 요리를 못하니까 밖에서 사 먹다. 밖에서 사 먹거나 음식을 사 와서 먹어요. 조금 불편하겠네요. 다음 마지막 4번. 주말이나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 해요? 글쎄요.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 어떻게 바꿔요? 친구들과 모임을 하거나 약속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어요. 여러분은 주말이나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 해요? 저는 밀린 일을 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배운 어휘를 복습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집이 크다, 작다. 방이 넓다, 좁다. 방이 밝다, 어둡다. 창문이 크다, 작다. 마당이 있다, 없다. 시설이 좋다, 나쁘다. 모두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댓글 과제는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권하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마당이 있거나 공원이 가까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